조롱하러 갔던 전처가 내 운명을 쥐고 흔들 사장이 되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불과 5초 만에 완벽했던 복수 계획이 처참한 덫이 되어버린 믿기 힘든 실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얕잡아 보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우리가 믿고 있던 현실이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공의 정의가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민혁은 입가에 걸린 비웃음을 숨기지 않은 채 주머니 속의 두툼한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으로 가득 채워진 50만 원이 들어있었죠.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일지 모르지만 오늘 민혁에게 이 돈은 전처인 은수의 자존심을 처참히 짓밟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자기는 오늘 정말 예쁘네. 이 차랑 너무 잘 어울려. 민혁은 조수석에 앉아 쉴 새 없이 파우더를 두드리는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로 뽑은 번쩍이는 외제차 가죽 시트에서 풍기는 진한 가죽 향이 코끝을 자극할 때마다 민혁의 어깨에는 형용할 수 없는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지수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쓰다듬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빠, 그 여자 카페에서 앞치마 두르고 커피나 나르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벌써 웃음이 나. 우리가 가서 제대로 위로해주자. 사실 민혁의 이런 행동 뒤에는 은수와 함께했던 지긋지긋한 과거에 대한 열등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에게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무색무취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화장기 없는 얼굴로 퇴근하는 자신을 기다리던 초라한 모습. 단돈 몇 푼에 벌벌 떨며 가계부를 적던 그 궁상맞은 태도가 민혁은 넌더리가 났습니다. 그는 은수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늘 그렇게 아등바등 산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민혁의 착각이었습니다. 은수가 아낀 것은 민혁과의 미래를 위해서였고 그녀의 부모님이 사실은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민혁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화려하고 자극적인 지수를 선택했고 은수에게는 이혼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그때 은수의 눈빛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버림받고 인생의 무덤으로 걸어 들어갔을 거라 확신했을 뿐이었죠. 차는 어느덧 도심에서 가장 핫하다는 대형 카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수십 대의 최고급 수입차가 질비한 이곳에서 은수가 직원으로 일한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들었을 때 민혁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남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다니 감사. 인생 참 알 수 없네. 민혁은 차 문을 열고 내리며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의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옆에서는 지수가 높은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시상식에 오르는 주인공이라도 된 양당당하게 카페 입구로 향했습니다. 민혁은 주머니 속 50만 원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은수의 얼굴에 던져줄까? 아니면 바닥에 떨어뜨려 줄까? 은수의 앞에 이 돈을 던져주며 불쌍해서 주는 위로금이라고 말할 순간만을 고대했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민혁이라면 그 봉투를 건넬 때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겠죠.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민혁은 은수가 이혼 후 1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준비한 사업 계획이나 그녀의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초기 자본에 대해선 단 1%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혁은 거만하게 카페의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커피향 사이로 익숙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혁은 자신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민혁의 발걸음은 카운터가 아닌 카페 중앙에서 정장을 입은 수많은 본사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여성을 향해 멈췄습니다. 은수는 더 이상 초라한 앞치마를 두른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60억 가치의 브랜드 리더로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죠. 과연 민혁의 손에 든 그 50만 원 봉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이 바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민혁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 선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기 때문입니다. 민혁의 완벽했던 복수 시나리오가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혁의 발걸음은 카운터가 아닌 카페 중앙에서 정장을 입은 수많은 본사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여성을 향해 멈췄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카페의 활기찬 소음과는 격절된 마치 거대한 성벽 내부와 같은 압도적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혁과 지수가 들어선 순간부터 느껴졌던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광택과 공기를 메운 은은한 클래식 음악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넘어 이곳이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지닌 공간임을 선언하고 있었죠. 지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매장을 두리번거리며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서은수라는 직원 있죠? 당장 불러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을 찍고 매장 안에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평소 은수를 무시하던 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온 것이었죠. 민영 역시 주머니 속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고작 50만 원이 들어있었지만 민혁에게 그것은 은수의 인생을 조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잠시 후 단정한 수트를 입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민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지수의 무례한 태도에도 흔들림 없이 깊은 눈매로 그들을 응시하더니 예의를 갖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은수님을 찾으시는군요.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 카운터가 아닌 VIP 대기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민혁은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내 차와 지수의 명품 가방이 효과가 있군. 은수가 여기서 얼마나 대단한 사고를 쳤길래 매니저가 직접 안내하는 거지? 민혁은 당당하게 VIP 대기석의 고가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은 자리 정면 벽에는 금빛 액자로 장식된 회사의 연혁과 창립자의 철학이 적혀 있었고 유독 창립자의 이름 부분만이 묘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빠, 저 이름 가려진 거 봐요. 은수가 이름이라도 속이고 취업했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전처가 범죄자라도 되면 어떻게? 지수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VIP 룸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두른 명품들이 은수의 초라함을 더 돋보이게 할 것이라 확신하며 연신 거울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내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본사 직속 직원들이 좌우로 길게 줄을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엄숙한 행렬 사이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색 수트를 입은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보다 당당했고 한나라의 여왕 같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 위에서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지수가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산 가짜 다이아와는 차원이 다른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서은수였습니다. 민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졌고 손에 쥐고 있던 50만 원이 든 봉투는 맥없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봉투에서 현금이 삐쭉 튀어나왔고 그것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마치 민혁의 자존심처럼 초라하게 뒹굴었습니다. 은수는 민혁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옆에 선 김 실장에게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김 실장님, 이번 달 매출 목표가 20% 초과 달성되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2호점 신규 계약 건은 지금 승인할 테니 바로 진행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오로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는 프로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엌에서 가계부를 적으며 한숨 쉬던 그 여자가 맞는지 말입니다. 민혁은 바보처럼 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의 명품 가방을 등 뒤로 숨기려 애썼습니다.
화려한 화장으로 덮으려 했던 지수의 천박함은 은수의 절제된 우아함 앞에서 완벽하게 분쇄되었습니다. 은수는 서류의 사인을 마친 뒤에야 마치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 아주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민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저희 매장 분위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 말투에는 어떠한 원망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타인을 대하는 서늘한 예의뿐이었습니다. 민혁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주려던 위로금 50만 원은 은수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장식 하나 가격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속에서 지독한 수치심이 끓어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은수는 다시 김 실장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분들께 우리 매장 시그니처 세트를 대접해드리세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인연이라는 단어가 은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혁은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의 시작임을 예감했습니다. 사실 은수는 이혼 후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계부를 꼼꼼히 적던 습관은 기업 경영의 기초가 되었고 민혁에게 무시당하며 삼켰던 눈물은 성공을 향한 도끼가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창립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은수가 이 카페를 포함한 거대 외식 프랜차이즈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녀만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민혁은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주워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도망쳐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수가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그 가방 이번 시즌 신상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매장 직원들도 그것보다는 좋은 걸 들고 다녀서요. 지수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변했습니다. 은수는 철저하게 그들을 고객으로 대우하며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타인의 가치를 함부로 매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시했던 누군가가 내일 당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은수가 사무실로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민혁 씨, 아까 주머니에서 떨어진 그 종이 뭉치 말이야. 우리 매장 청소비로 쓰기엔 너무 적은데. 그냥 가져가서 기름값에나 보태지. 그래? 은수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따라 멀어질 때쯤 매장 안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 어린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민혁은 멍하니 은수가 사라진 방향만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은수가 준비한 특별한 대접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민혁과 지수의 재혼 계획에 어떤 파란을 불러올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엇인가요? 은수처럼 성공으로 갚아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민혁이 은수에게 무릎 꿇고 빌게 되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셔야 이 반전의 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민혁의 발걸음은 카운터가 아닌 카페 중앙에서 정장을 입은 수많은 본사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여성을 향해 멈췄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카페의 활기찬 소음과는 격절된 마치 거대한 성벽 내부와 같은 압도적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혁과 지수가 들어선 순간부터 느껴졌던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광택과 공기를 메운 은은한 클래식 음악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넘어 이곳이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지닌 공간임을 선언하고 있었죠. 지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매장을 두리번거리며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서은수라는 직원 있죠? 당장 불러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을 찍고 매장 안에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평소 은수를 무시하던 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온 것이었죠. 민영 역시 주머니 속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고작 50만 원이 들어있었지만 민혁에게 그것은 은수의 인생을 조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잠시 후 단정한 수트를 입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민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지수의 무례한 태도에도 흔들림 없이 깊은 눈매로 그들을 응시하더니 예의를 갖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은수님을 찾으시는군요.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 카운터가 아닌 VIP 대기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민혁은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내 차와 지수의 명품 가방이 효과가 있군. 은수가 여기서 얼마나 대단한 사고를 쳤길래 매니저가 직접 안내하는 거지? 민혁은 당당하게 VIP 대기석의 고가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은 자리 정면 벽에는 금빛 액자로 장식된 회사의 연역과 창립자의 철학이 적혀 있었고 유독 창립자의 이름 부분만이 묘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빠, 저 이름 가려진 거 봐요. 은수가 이름이라도 속이고 취업했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전처가 범죄자라도 되면 어떡해? 지수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VIP룸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두른 명품들이 은수의 초라함을 더 돋보이게 할 것이라 확신하며 연신 거울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내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본사 직속 직원들이 좌우로 길게 줄을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엄숙한 행렬 사이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색 수트를 입은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보다 당당했고 한나라의 여왕 같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기에서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지수가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산 가짜 다이아와는 차원이 다른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서은수였습니다. 민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졌고 손에 쥐고 있던 50만 원이 든 봉투는 맥없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봉투에서 현금이 삐쭉 튀어나왔고 그것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마치 민혁의 자존심처럼 초라하게 뒹굴었습니다. 은수는 민혁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옆에 선 김 실장에게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김 실장님, 이번 달 매출 목표가 20% 초과 달성되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2호점 신규 계약건은 지금 승인할 테니 바로 진행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오로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는 프로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엌에서 가계부를 적으며 한숨 쉬던 그 여자가 맞는지 말입니다. 민혁은 바보처럼 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의 명품 가방을 등 뒤로 숨기려 애썼습니다. 화려한 화장으로 덮으려 했던 지수의 천박함은 은수의 절제된 우아함 앞에서 완벽하게 분쇄되었습니다. 은수는 서류에 사인을 마친 뒤에야 마치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 아주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민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저희 매장 분위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 말투에는 어떠한 원망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타인을 대하는 서늘한 예의뿐이었습니다. 민혁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주려던 위로금 50만 원은 은수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장식 하나, 가격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 속에서 지독한 수치심이 끓어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은수는 다시 김 실장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분들께 우리 매장 시그니처 세트를 대접해 드리세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인연이라는 단어가 은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혁은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의 시작임을 예감했습니다. 사실 은수는 이혼 후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계부를 꼼꼼히 적던 습관은 기업 경영의 기초가 되었고 민혁에게 무시당하며 삼켰던 눈물은 성공을 향한 도끼가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창립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은수가 이 카페를 포함한 거대 외식 프랜차이즈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녀만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민혁은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주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도망쳐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수가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그 가방 이번 시즌 신상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매장 직원들도 그것보다는 좋은 걸 들고 다녀서요. 지수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변했습니다. 은수는 철저하게 그들을 고객으로 대우하며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타인의 가치를 함부로 매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시했던 누군가가 내일 당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은수가 사무실로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민혁 씨, 아까 주머니에서 떨어진 그 종이 뭉치 말이야. 우리 매장 청소비로 쓰기엔 너무 적은데 그냥 가져가서 기름값에나 보태지 그래? 은수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따라 멀어질 때쯤 매장 안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 어린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민혁은 멍하니 은수가 사라진 방향만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은수가 준비한 특별한 대접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민혁과 지수의 재혼 계획에 어떤 파란을 불러올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엇인가요? 은수처럼 성공으로 갚아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민혁이 은수에게 무릎 꿇고 빌게 되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셔야 이 반전의 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민혁은 은수의 성공을 보고 단순히 부러워만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놓친 보석 같은 존재에 대해 뼈아픈 후회를 했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들 하지만 민혁의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 실수가 아닌 거대한 파멸의 전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언젠가 당신도 민혁처럼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보며 비참함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은수의 독설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은수의 아우라 앞에서 한낱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죠. 은수는 그런 지수를 가련하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했을 뿐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복수라는 것을 은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매장 안의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예전에 이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였나 봐. 남자가 완전 차였네. 저런 벤츠를 두고 똥차로 갈아타다니. 사람들의 날선 시선이 민혁의 뒤통수에 박혔습니다. 민혁은 이 상황을 타개할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오만한 대사들은 모두 목구멍 뒤로 넘어가 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은수가 사라진 뒤 김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니 천천히 즐기다 가시죠. 하지만 민혁과 지수에게 그 커피는 사약보다 더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지인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강력한 경고장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은수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민혁과 지수에게 대접한 그 시그니처 세트에는 아주 특별한 영수증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 영수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수가 그 영수증을 보고 왜 비명을 질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 통쾌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이 정의로운 구현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다음 주에 친구들과 대화할 때 소외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은수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따라 멀어질 때쯤 매장 안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 어린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문에 배치된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손님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모든 진실이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지수 씨, 아니, 우리 회사 격리부에서 근무하던 박 대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은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색이 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수는 대답 대신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습니다. 화면에는 지수의 화려한 경력 대신 그녀가 지난 8개월 동안 회사 법인 계좌에서 교묘하게 빼돌린 8천만 원의 횡령 내역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민혁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수야, 이게 다 뭐야? 8천만 원이라니? 네가 부잣집 딸이라고 했잖아. 민혁의 고함에 지수는 입술만 파들파들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수가 쇳기를 박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잣집 딸, 명문대 출신, 박지수 씨, 당신 이력서에 적힌 학력도, 집안 배경도 전부 가짜잖아요. 심지어 지금 민혁 씨가 타고 온 그 외제차 계약금 2천만 원, 그거 우리 회사 공금으로 결제된 거 알고 계셨나요? 민혁 씨? 순간 민혁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며 은수 앞에서 뽐냈던 그 차가 사실은 횡령한 돈으로 산 작물이었다니. 민혁은 배신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남자인 척 굴었던 모든 행위가 결국 은수의 돈을 훔친 범죄자의 옆자리에 앉아 버린 촌극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혁의 자존심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50만 원 봉투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지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매장 안에 울려 퍼지자 손님들 사이에서는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완전 사기꾼이었네. 저 남자도 공범 아냐?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멸시의 화살이 되어 민혁에게 꽂혔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은수의 발치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봐주세요. 민혁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수는 살기 위해 민혁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경악하며 지수를 밀쳐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좋아서 해준 거잖아. 매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두 남녀의 추태를 은수는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시죠. 아, 그리고 민혁 씨, 당신도 작물 취득과 방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은수의 말 한마디에 민혁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기 전 민혁은 뒤를 돌아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은수는 이미 그들을 잊은 듯
비서와 다음 주 매장 확대 계획을 논의하며 우아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취조실은 차가운 네온사인 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형사는 민혁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수의 화려한 전과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트 앱 사기, 결혼 빙자 사기. 민혁은 자신이 특별한 남자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지수에게 이용당한 수많은 먹잇감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진실이 그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민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보여준 가짜 다이아몬드와 허영심에 눈이 멀어 자신을 진심으로 아꼈던 은수의 소박한 진심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은수의 변호사가 취조실로 들어서며 차가운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을 때 민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민혁 씨, 이혼할 때 재산 분할 피하려고 숨겨두신 3천만 원짜리 차명 계좌 저희가 다 찾아냈습니다. 재산 은닉 및 사기죄로 추가 소송 들어갑니다.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합치면 민혁 씨가 평생 노역을 해도 못 갚을 금액이죠. 변호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민혁은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가 아닌 잃어버린 돈과 명예에 대한 비겁한 탄식일 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상습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으로 향했고 민혁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당한 상태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해고 통보가 날아왔고 지수와 살겠다며 무리하게 대출받아 산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민혁은 단돈 몇 푼도 남지 않은 채 고시원의 좁고 습한 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광경을 잘 기억하세요. 남을 짓밟으려 했던 자의 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요. 민혁은 이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은수의 성공 기사를 읽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 은수의 밝은 미소는 민혁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은수를 버렸을까? 하지만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혁의 부모님 또한 인과응보를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은수의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들에게 보안 요원이 건넨 것은 다름 아닌 은수의 일기 사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수에게 퍼부었던 온갖 독설과 구박, 명절마다 혼자 설거지를 하며 삼켰던 은수의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군요. 은수의 아버지가 보낸 이 묵직한 메시지에 민혁의 부모님은 도망치듯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 그들이 저지른 죄는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노후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이제 매일 아침 전단지를 돌리며 은수의 카페 로고를 마주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나는 그 간판은 민혁에게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민혁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자, 이제 민혁은 고시원 방구석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매일 밤 은수에게 전화를 걸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음 뿐입니다. 은수는 이미 민혁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은수는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통쾌한 복수극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사이다 사연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민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비참한 결말과 은수의 인생 제이막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은수가 세계적인 기업가로 우뚝 서는 순간과 민혁이 그 광경을 가장 비참한 곳에서 지켜보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반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은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정의를 실현해 나갑시다. 민혁은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빗물에 젖어 흐물거리는 전단지 뭉치가 들려 있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양 번쩍이는 외제차 운전대를 잡고 자신이 버린 전처 은수를 비웃기 위해 카페를 찾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명품으로 치장한 새 약혼녀 지수와 함께 은수의 초라한 모습을 구경하며 50만 원이 든 봉투를 위로금이라며 던져줄 계획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떤가요? 낡아서 실밥이 터진 점퍼 깃을 바짝 세우고 추위와 배고픔에 신음하며 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길 건너편에 위치한 화려한 카페 유리창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은수가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이 흐르고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은 민혁이 서 있는 어둡고 축축한 빗속과는 전혀 다른 행성처럼 보였습니다. 카페 내부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마침 올해의 여성기업 인상 시상식 장면이 생중계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오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은수였습니다. 화면 속의 은수는 민혁이 기억하던 그 수척하고 지쳤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어깨, 확신에 찬 눈빛,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한 경영인으로서의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죠. 은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시련이 저를 무너뜨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이 성공과 사랑을 예전의 저처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은수가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자립지원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상식장은 물론 카페 안에서도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혁은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을 칼로 베어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 빛나는 자리가 원래는 내 옆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 환한 미소가 나를 향한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뒤늦은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모든 배는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갑자기 민혁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정성껏 차려주던 따뜻한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코끝을 간지럽히던 포근한 섬유 유연제 향기, 그리고 민혁의 온갖 짜증과 투정에도 말없이 곁을 지키며 미소 짓던 그녀의 깊은 눈망울. 민혁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로 차버린 것은 단순히 힘없는 여자 한 명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지탱해주던 가장 고귀한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정문 앞에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수행원의 호의를 받으며 은수가 차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짐을 챙겨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손에 든 전단지로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자괴감에 얼어붙은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차에 오르기 직전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민혁이 서 있는 어두운 골목 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혁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화를 내거나 비웃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증오도, 분노도, 심지어는 비릿한 동정심조차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이름 없는 돌멩이나 먼지를 보듯 아무런 감흥이 없는 완벽한 타인을 향한 건조한 시선이었습니다. 은수는 미련 없이 차에 올랐고
민혁이라는 존재는 그녀의 세계에서 완전히 소멸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은수가 민혁에게 선사한 가장 완벽하고도 위대한 복수였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비를 더 퍼부었습니다. 민혁은 빗물에 완전히 젖어 떡처럼 뭉쳐버린 전단지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1년 전 돈에 눈이 멀어 지수와 짜고 은수를 배신했던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지수에게 속아 횡령 공범으로 몰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믿었던 동료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이 현실이 차라리 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빗방울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임을 냉혹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혁은 힘 빠진 다리를 이끌고 자신이 머무는 낡은 고시원 단칸방을 향해 좀비처럼 걸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고 캄캄한 방 안에 들어선 민혁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놓여있던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사진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은수와 결혼하던 날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은수는 천사 같은 미소로 민혁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혁은 그녀를 평생 지켜주겠노라 맹세하는 듯한 늠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사진을 가슴에 꼭 품고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은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어둠 속에서 터져 나온 그의 비참한 통곡 소리는 낡은 벽지에 스며들어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의 화려한 조명 아래 은수는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 파리와 로마의 푸른 하늘이 약속하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고 평온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민혁에 대한 원망도 복수심도 그 어떤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가 엔진 소리를 내며 구름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지상의 어둠 속에 남겨진 민혁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결코 구름 위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는 은수의 세계까지 닿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영원히 서로의 궤도에 진입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두 우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공과 자존감을 되찾은 빛의 여인과 탐욕의 끝에서 후회라는 지옥에 갇힌 남자. 이것이 바로 인생이 배신자와 가해자에게 내리는 가장 공정하고도 소름 끼치도록 잔혹한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은수의 성공은 단순히 그녀가 사업 수완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파괴하려던 지독한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자립의 에너지로 승화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를 구원해냈습니다. 반면 민혁의 비참한 최후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이용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사랑을 배신한 자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소중한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힘들 때 건네는 사소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일지도 모릅니다. 민혁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진심이 훗날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상처 입은 많은 은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서 본 비슷한 사연이나 은수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은수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찬란한 빛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자립의 힘을 믿어보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복수극과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정의로운 승리를 꿈꾸는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